안녕하세요. 맘스외과 성형외과 전문의 신원장입니다. 오늘은 유방 축소 수술 중에 수직 절개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하는데요. 축소 수술의 발달 과정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보고자 합니다. 1970년대 들어서 하나의 수술 방법이 각광을 받게 되는데요. 이것이 흔히 우리가 오자절개라고 알고 있는 역-T자 절제술입니다. 이 수술은 초창기에 아랫줄기 피판을 이용했는데요. 가슴 근육에서 나오는 큰 혈관을 보존할 수 있었기 때문에 유두개사의 부작용이 적고 또 의사들이 수술 방법을 이해하기도 용이했기 때문에 80년대와 90년대에 주요한 축소 수술의 방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무게중심이 아래쪽에 있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가슴 모양이 평평해지거나 처짐이 다시 발생하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었고 특히 긴 흉터가 문제시되었습니다. 피부의 특성상 비유성 반응이 잘 생기고 대중상 문화가 있는 우리 동양인에게서는 간과할 수가 없는 단점이었습니다. 그러다 1990년, 2000년대에 들어 새로운 개념이 생겨나는데요. 기존의 개념은 바깥 피부의 모양이 가슴 모양을 결정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역-T자 방향으로 조직을 절제한 후에 남은 피부로 새로운 디자인을 만들고 이로써 조직을 둘러싸서 가슴 모양을 만든다는 것이었죠. 하지만 장기 추적 결과 피부는 잘 늘어나는 조직인데 반해서 안에 있는 유선 조직은 단단하고 무거운 조직이기 때문에 둘러싼 피부가 처음의 모양을 견디지 못하고 점차 평평하고 늘어진 가슴 모양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개념이 정립되는데요. 이는 바깥에 있는 피부의 모양에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유방의 내부 구조 자체에 중점을 두는 것이었습니다. 즉 안에 있는 유선의 모양이 가슴의 모양을 결정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기존의 개념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개념이 정립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조직 리모델링 개념으로서 중요한 것은 밖에 드러난 피부의 디자인이 아니라 단단한 유선 조직을 절제하고 재배치하는 것이었고 피부는 탄성이 있는 조직이기 때문에 안에 있는 유선 조직의 모양을 따라 자연스럽게 자리를 잡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이제 피부의 절제량은 더 이상 축소 수술의 핵심 요인으로 여겨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조직은 최대한 절제하되 흉터는 최소화하는 것이 최근 축소 수술의 새로운 트렌드가 된 것입니다. 물론 현재는 오자절개 수술을 할 때에도 조직 리모델링을 중요시하고요. 위 또는 안쪽 줄기 피판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기존의 단점들은 많이 극복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자절개 후에 생기는 긴 흉터는 여전히 젊은 나이의 여성이나 비유성 반응의 체질적 소인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여성들에게서는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어려운 문제라고 하겠습니다. 흔히는 레이저 치료를 통해서 흉터를 지울 수 있으리라 이렇게 많이 생각하시는데요. 사실 레이저 치료의 효과는 미미한 수준이기 때문에 수술 당시에 흉터를 최소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직절개법의 탄생 과정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봤습니다. 물론 수직절개만이 절대적으로 옳은 수술이라 할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잘 생각해 보신다면 적어도 왜 이 수직절개법이 현대 축소 수술의 최신 트렌드인지를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맘스외과 성형외과 전문의 신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